나 김두한이다. 거짓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너희들을 오늘 단죄하러 왔다. 극장 한복판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 오늘 야인시대 64화는 김두한이 공산당의 문화선전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장을 습격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 공산당이 문화와 예술을 무기로 대중을 선동하던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서울거리, 밤이 깊어가는 시각입니다. 어느 뒷골목, 술에 취한 한 사내가 골목 한켠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시라소니입니다.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그의 모습. 그때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위대원들입니다. 그들이 시라소니를 둘러싸며 말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시라소니는 눈도 뜨지 않고 중얼거립니다. 야, 이거 고 아들 이라이? 고 귀찮게들 하지 마라. 내래 거 잠 좀 자자야. 거 아주 거 더럽게 귀찮게들 구는 구마이. 전위대원 한 명이 다가서며 소리칩니다. 아! 순간 시라소니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서며 주먹이 날아갑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시라소니 대전위대원들. 하지만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라소니의 주먹 한 방, 두 방이 날아갈 때마다 전위대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갑니다. 갔나? 시라소니가 짧게 내뱉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천호가 크게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바닥에는 벌써 여러 명의 전위대원들이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라소니가 천천히 말합니다. 니거, 야 고 잠 좀 자자. 김천호가 급히 달려와 사람들을 제치고 바닥에 널브러진 전위대원들을 바라봅니다. 허탈한 표정입니다. 고작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라소니가 여유롭게 말합니다. 내래 지금 졸립단 말이디. 고고. 또들 보자. 그리고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산이 막혀. 유행가 가거라 38선의 구절입니다. 시라소니는 그 노래를 부르며 구경꾼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면이 바뀝니다. 같은 날 서울 시내 한 극장 앞입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극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극장 직원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줄 서세요. 줄 서. 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줄 서세요. 줄 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자, 줄 서세요. 줄 서.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극장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줄 서세요. 줄 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줄 서세요. 줄 서. 극장 앞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 안에서 김두한이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극장 앞의 인파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대단하구만. 도대체 심영이나 문예봉이라는 배우가 저렇게 인기가 있단 말인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문영철이 대답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유명했던 배우들이야. 김두한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러니 공산당 선전이 얼마나 잘 되겠어? 문영철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뭐 원래 배우들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쉽고도 빠르게 전달되거든. 모든 게 영락없는 진실처럼 들리고 말이야. 그래서 대중의 인기는 정말 무서운 거야. 바로 그때 뒤쪽에서 김관철이 급하게 다가옵니다. 형님! 김두한이 뒤를 돌아봅니다. 김관철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어느 사무실. 김두한과 우미관 패거리가 모여 있습니다. 김관철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형님, 전위대 놈들이 사무실에 쳐들어왔었습니다. 김두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 전위대 놈들이? 김관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다행히 시라소니 형님께서 혼내주셨습니다만. 상하이 조가 끼어듭니다. 두한아, 이제 전위대 놈들하고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놈들이 학생들과 시민들을 선동하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무옥이 나섭니다. 형님, 오늘 밤 극장을 습격하시렵니까? 김두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늘 밤이다. 심영이와 그 배우놈들이 무대에서 공산당 선전을 할 때 우리가 쳐들어간다. 애기보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전위대 놈들이 극장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연막탄을 준비해라. 그리고 총은 절대 쏘지 마라.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형님. 우미관 패거리가 일제히 대답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중앙극장 안. 객석은 학생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심영이 서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심영이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리운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눈물 흘리며 오랜 세월을 목말라 해온 이름입니다. 객석의 관객들이 심영의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드렁한 표정들입니다. 심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님은 바로 사회주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곧 뉴스를 상영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객석 한쪽 어둠 속에 김두한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대 위의 심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영의 목소리가 더욱 고조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토록 고대하시던 여러분들의 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김두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개소리 집어쳐. 무슨 님을 만난다는 거야? 극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무대 위의 심영이 깜짝 놀라며 눈을 희번뜩하게 뜹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김두한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돌발 상황을 지켜봅니다. 김두한이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무슨 뉴스? 공산당을 선전하는 뉴스 말인가? 무대 위의 심영, 황철, 임선규, 문예봉이 놀라서 말없이 김두한을 지켜봅니다. 긴장감이 극장 전체를 휩쌉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선언합니다. 거짓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너희들을 오늘 단죄하러 왔다. 나 김두한이다. 심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그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뭐 김두한? 반동이다. 전위대. 바로 그 순간 김무옥이 객석에서 일어서며 손에 든 것을 높이 치켜듭니다. 야, 이 빨갱이 자식들아. 이것은 수류탄이여. 죽지 않으려면 까불지들 말더라고. 아야, 날려라. 삼수가 외칩니다. 이씨, 에라이. 무대를 향해 연막탄이 날아갑니다. 심영이 절규합니다. 아, 안 돼. 쾅. 무대 위에 연막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극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심영이 패닉 상태에서 소리칩니다. 아이고, 전위대는 어딨나? 전위대 어딨어? 김두한을 잡아라. 김영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빨갱이 놈들을 막아라. 어서. 연기 속에서 우미관 패거리와 전위대원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비명소리, 주먹이 부딪히는 소리, 쓰러지는 소리가 뒤섞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금방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우미관 패거리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혼란 속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극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무대 위에는 연기만 자욱할 뿐 심영과 배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두한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심영이 놈이 도망쳤다. 상하이조가 대답합니다. 두한아, 놈이 총상을 입었다. 피를 흘리며 도망갔어. 김두한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병원을 뒤져라. 멀리 못 갔을 거다. 극장 밖. 미군 헌병 오테커가 부하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가 영어로 지시합니다. 헌병들,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박 기자가 부상당한 극장 대원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많이 다치셨습니까? 누가 한 짓 같습니까? 극장 대원이 분노하며 대답합니다. 김두한 놈들이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질렀어. 총을 쐈단 말이오. 박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묻습니다. 그 시각이 몇 시 정도 됐습니까? 한 2시기 정도 됐습니다. 극장 안에는 150명에서 200명 있었습니다. 거리 한쪽에서 최동열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또 김두한이다. 일만 터지면 김두한이라고 한다. 어쩌자는 것인가? 그때 정진영이 다가옵니다. 최동열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네 진영이가 아닌가? 김두한이가 한 짓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정진영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최동열이 한숨을 깊이 쉽니다. 참 사이가 좋은 자네들이었는데 안타깝구만. 정진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언젠가는 제가 죽일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죽던가요? 전위대원 한 명이 급히 달려옵니다. 대장 동무, 심영 동무가 총을 맞고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피신했다고 합니다. 정진영이 놀라며 묻습니다. 총을 맞았다고? 그렇습니다. 정진영이 급하게 지시합니다. 찾아봐. 택시가 어디로 갔는지 근처 병원을 다 찾아보란 말이야. 같은 시각 백병원. 심영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여기가 어디요? 의사 양반이 다가옵니다.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지혈제를 썼고 응급수술을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영이 자신의 몸을 만져보며 말합니다.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요? 의사 양반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필이면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심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이 말합니다.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총알이 가장 중요한 곳을 지나갔습니다. 심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의사 양반이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안정을 취하세요. 흥분하면 다시 출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영은 패닉 상태입니다. 전화 좀 갖다 주시오. 의사 양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긴 중환자실입니다. 전화는 없어요. 당신 다른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이리로 왔어요. 의사 양반이 중환자실을 나갑니다. 혼자 남은 심영이 중얼거립니다. 고자가 된다고?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심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자라니? 안 돼. 김두한이 이놈. 말도 안 된다고. 심영이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극장. 공연 간판이 걸린 극장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무대 위 정진영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널브러진 무대 장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김천호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묘하게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대장 동무. 정진영이 고개를 들어 김천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몇 시간 후 새벽. 백병원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에서 이정재 형사와 김 형사가 내립니다. 이정재가 김 형사에게 묻습니다. 여기?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쪽입니다. 두 사람이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를 지나 한 병실 앞에 멈춰 섭니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실 안. 심영이 침대에 누워있고 의사 양반이 그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영이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합니다.
의사 양반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돌아봅니다. 아이, 당신들 누구요? 김영사가 대답합니다. 수도경찰청에서 왔소. 우리 주임님이쇼. 의사 양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심영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가 놀라며 말합니다. 경찰이라고요? 이정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묻습니다. 그렇소. 당신이 심영이라는 배우요? 맞소? 심영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이정재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김두한이가 쏜 총에 맞았소? 심영이 급하게 말합니다. 그렇소. 김두한이가 쐈소. 김두한이 패들 말이오. 이정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김두한이야, 김두한이 패야. 똑바로 말을 해야지. 그래, 어딜 맞았소? 심영이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쪽에. 이정재가 찬찬히 심영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 설쳐? 조용히 살라면 설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정재가 이불을 들춰 심영의 환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주 이거 확실하게 못 쓰게 됐구만. 사용불능이야. 심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당신 경찰이 맞소? 응? 이정재가 되묻습니다. 경찰이 아니면 이 시간에 왜 여기 왔겠어?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 배우면 예술을 해야지. 왜 공산당 선전을 하다 이 모양이야? 김두한의 패가 쐈다. 그때가 몇 시쯤이요? 심영이 대답합니다. 11시 조금 못 돼서요. 이보시오 형사 양반. 그보다도 나 여기 오래 있으면 그놈들에게 또 죽소. 나 좀 다른 병원으로 옮겨주던지 아니면 이 병실을 좀 지켜주시오.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즘 경찰 당신을 지켜줄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럴 만한 병력도 없고. 저 보호자한테는 연락을 해봤소. 의사 양반? 의사 양반이 대답합니다. 네, 했습니다. 곧 환자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심영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전화 좀 주시오. 전화 좀 하게 해달란 말이오. 의사 양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댁의 어머니가 곧 오신다고 했소. 여기선 전화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소? 이정재가 차갑게 말합니다. 전화가 안 된대.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리 조사 대상이야. 우리 경찰 허락 없이는 당분간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의사 양반? 의사 양반이 급히 대답합니다. 네, 형사님. 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의사 양반이 병실을 나갑니다. 이정재가 심영을 내려다보며 계속 질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쇼. 뭐 조사할 것도 없구만. 총알이 낭심을 지나갔다면서? 불알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심영이 입술을 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정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묻는데 대답을 해야지. 그래, 뭐 그거야. 의사소견서를 보면 될 거고. 뭐 할 말 있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정진영이 들어섭니다. 전위대 대장입니다. 정진영이 이정재를 보며 말합니다. 형사 양반, 나 심영 동무를 데리러 왔소. 이정재가 냉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당신 누군데? 여긴 경찰이 조사 중인 현장이요. 나가시오. 정진영이 한 발 다가섭니다. 나 정진영이요. 심영 동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무요.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가라고 했소. 여긴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오. 정진영이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야, 이정재. 너 후회할 날 있을 거다 알겠어? 이정재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가시오. 정진영이 분노를 참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난 내가 경찰이라고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이렇게 내쫓아? 두고 보자고. 김영사가 나서며 말합니다. 빨리 나가시오. 이 손님이라고 해서 데려왔더니만. 아, 빨리 나가시오. 정진영이 화가 나 김영사를 노려봅니다. 이정재. 두고 보자. 정진영이 병실을 나갑니다.
이정재는 눈을 감고 있다가 정진영이 나간 뒤 흘낏 봅니다. 병원 밖 정진영이 전위대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전위대원 하나가 묻습니다. 대장 동무, 별 소득이 없습니까? 정진영이 분노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똑같은 반동 새끼들이야. 다 변했어. 심형 동무를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또 다른 전위대원이 급히 달려옵니다. 동무, 대장 동무, 심형 동무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영이 놀라며 묻습니다. 뭐라고? 전위대원이 설명합니다. 심형 동무를 싣고 갔던 택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원들이 막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정진영이 급하게 말합니다.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좀 더 일찍 했어야지. 가자. 거기가 어디야? 가자. 전위대원들이 서둘러 차에 오릅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 김두한과 우미관 패거리가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이화룡이 묻습니다. 공산당 전위대 놈들이 왔다 갔다면서? 정팔이 대답합니다. 예, 그랬다고 합니다. 이화룡이 시라소니를 보며 말합니다. 어이 시라소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네? 시라소니가 여유롭게 대답합니다. 내래 술 몇 잔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그 아새끼들이 와서 자꾸 깨우려 들지 않겠어? 길에서 잠 좀 자라고 길했는데. 황병관이 크게 웃습니다. 하하, 형님은 정말 못 말리겠습니다. 이화룡이 말을 이어갑니다. 중앙극장이 폭삭 엎어졌다면서? 그게 또 김두한이랍디다. 정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아주 엉망이래요. 이화룡이 웃으며 말합니다. 흐흐. 도망 다니면서도 김두한이 할 일을 다 하는구만 길에. 차량이 백병원 앞에 정차합니다. 김두한과 패거리들이 차례로 내려 백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병실 안, 심형이 침대에 누워있고 그의 어머니가 옆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심형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저놈들의 소굴입니다. 어머니, 빨리 전위대에 알려주세요. 심형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러게 왜 공산당인가 뭔가에서 이 모양이냐? 심형이 절박하게 외칩니다. 아, 어서요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김두한 놈들이 올 거예요. 그놈들이 오면 내가 죽는다고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김두한이 중환자실에 들어와 심형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집니다.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입니다. 심형이 매우 크게 놀라 온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얼굴에 가득합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여기 있었구만, 심형이. 나 두한이야. 왜 왔는지 알겠나? 심형 어머니가 비명을 지릅니다. 영아, 영아. 김두한이 심형 쪽으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김두한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김두한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오늘 야인시대 64화 어떠셨나요? 김두한이 공산당의 문화선전을 막기 위해 극장을 습격한 이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마침내 심형을 찾아낸 그 긴박한 순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극장 한복판에 울려 퍼진 나 김두한이다라는 그 외침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간 한 남자의 신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과 심형의 대결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전위대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두한의 극장 습격, 그리고 심형과의 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